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습근평 보세요. 중국의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이미 감옥에 수감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께서는 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저희는 아직도 아버지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립니까? 습근평, 도대체 왜 중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왜 중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제발 인간답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덕을 좀 쌓고 선한 일도 좀 하고 사람다운 말도 좀 하고 사람다운 일도 좀 하세요. 그래야 본인에게도 퇴로를 남길 수 있고 자손들에게도 덕을 쌓아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때는 인중을 눌러주고 어떤 때는 강심제를 놓아주며 또 어떤 때는 인공호흡까지 하며 당신을 살리려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 손만큼은 끝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리적인 거부감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뼛속까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습근평의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위장이 본능적으로 뒤집히는 것처럼 요동치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채널을 바로 돌리고 싶고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 번 더 보는 것조차 역겹게 느껴집니다. 요즘 들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큰 경사, 불꽃놀이를 터뜨리며 축하해야 할 그런 대형 경사 말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숲속에 텐트를 치고 머무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36살인데 제 인생이 너무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이 18년 반이나 밀렸는데 상사는 웃으면서 일만 위안만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할까요? 정말 무서워요. 방금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촌 쪽에서 많은 사장들이 한밤중에 도망쳤대요.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월급 못 받은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해요. 특히 육체노동을 하던 분들은 돈도 못 받고 그냥 당한 거죠. 망한 공장입니다. 전부 다 밀린 임금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월급 달라고 온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잠결에 누가 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누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영하 20도의 날씨예요. 다리 밑이나 지하 통로 같은 데라도 가는 게 여기보단 낫지 않겠어요? 말을 걸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말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상하이에서 가장 저렴한 방입니다. 방 하나에 100위안이고 총 3개가 있습니다. 보증금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히 오셔서 지내셔도 됩니다. 조금만 정리하시면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피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꽤 괜찮은 편입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이곳에서 동사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저는 저쪽 육교에서 걸어왔는데 육교 위에는 이곳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길거리 곳곳이 이렇게 집이 없는 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정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너무 심각합니다. 작년부터 이 지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고 해마다 동사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삶의 방식을 좀 바꾸고 싶어요. 아파트의 관리실 직원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아침 체조 시간에 치안 격퇴수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하나 들고 밖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아무 배달기사님, 공장에서 일하시는 단순 노동자분, 거리 청소하시는 분, 혹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한 분을 찾아가 다큐멘터리를 찍어보는 겁니다. 편집도 필요 없습니다. 해설도, 내레이션도, 필터도, 어떤 후반 작업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그 자리에 세워두고 그분들의 일상만 담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곧바로 하나의 작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품은 동시에 금지된 영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생산, 소비지출, 투자, 부동산 등 여러 분야의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철수하고 공장은 문을 닫고 상점들은 폐업하며 서민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실업자는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고 경제는 침체 상태에 빠졌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공은 지금 사면 초과의 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중공이 여전히 경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으며 당 기관지 언론들도 경제가 밝다고 더욱 강하게 선전하고 있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중공이 이미 말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은 격동의 해가 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이 집중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공이라는 낡은 배가 아직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지만 내부 인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공 정권은 더 이상 어떤 충격도 버텨낼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이 고통을 더는 견디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틱톡을 비롯한 중국 본토의 SNS 플랫폼들에는 점점 더 많은 게시물과 영상들이 중공 정권을 우회적으로 풍자하거나 암시하는 방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중공 정권에 대해 반공적인 목소리를 반공개적으로 내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공개적으로 석은평이 반인민적이고 나라를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중공은 민심을 완전히 잃었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이 몇몇 개인이나 몇 가지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공의 체계적인 거짓말 제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집값, 의료, 교육, 실업, 전 산업 분야의 신뢰가 무너졌고 중국인들은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공의 존재 가치가 중국인들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중공의 통치는 종말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외국 자본은 철수하고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하고 실업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부패는 만연하고 권력 투쟁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는 도미노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느끼셨나요? 하룻밤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민들 모두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 몇 개만 봐도 마치 하나의 르네상스처럼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몇 단계나 끌어올려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점점 더 뚜렷한 자기 생각과 목소리를 가지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뻔뻔스럽게 남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건 명백한 기만이자 약탈입니다. 공식 언론에서 배추 한 통이 5달러라고 보도했는데 어떤 블로거는 영상에서 1달러라고 보여줍니다. 또 공식 언론에서 돼지고기가 20달러라고 보도하는데 어떤 블로거는 5달러라고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좀 처리할 사람 없나요? 여러분은 누가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국이 좋은 일이라면 다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나쁜 일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신이 이타적인 척하지만 어쩌면 이자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일 수 있고 청렴한 척하지만 이자는 가장 사악한 일을 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정말 살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마치 고기를 압력밥솥에 넣고 뚜껑을 용접해버린 것 같아요. 겉으론 고요해 보여도 폭발의 순간은 머지않았습니다. 이건 하나의 힘겨루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생존이 어려워지면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반드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 일어설지 아니면 쓰러질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린 일입니다.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어사망파, 즉 나만 당하지 않겠다, 같이 망하자라는 극단적 각오를 하면 아무도 감히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은 결코 진짜 강자가 아닙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척하는 겁쟁이, 가짜 호랑이일 뿐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독해지지 않으면 결국 남들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모든 걸 걸고 맞설 각오만 있다면 누구도 감히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 저희 시장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설이 다가오면 사람들로 북적북적했고 시장 전체가 활기로 가득했죠. 그런데 지금 설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썰렁하고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정말 집에 갈 때가 되었구나, 설이 다가오긴 하는구나 싶긴 한데 참 씁쓸합니다. 웃기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설이 가까워지면 신발 사러 오는 사람들로 시장 전체가 인산이네였고 가게마다 손님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아, 설이 오는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요? 설 분위기라고 느껴질 만한 게 그냥 사람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집에 가서 설쇠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일 뿐이죠.
요즘 점점 더 설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올해는 설날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맘때쯤이면 슬슬 설 분위기가 물씬 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그런 기운이 전혀 없어요. 장사도 썰렁하고 길거리도 한산하고 사람들도 띄엄띄엄 보일 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방금 지인이 올린 영상을 봤는데요. 무안에서 광주로 가는 고속 열차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열차가 텅 비었네요. 정말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거 광동 쪽으로 가는 열차 맞죠? 앞쪽 좌석들도 전부 비어 있네요. (9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곤명. 그런데 거리엔 사람이 없고 쇼핑몰에도 사람이 없고 한때 인산인해를 이루던 나사만조차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겨우 주문 7건을 뛰었고 간신히 30위안을 채웠습니다. 한 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4위안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단가가 많이 낮았고 단가가 높은 주문은 아예 잡을 수조차 없어 그저 눈앞에서 다른 분들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은 살을 애는 듯이 추웠고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도 거의 없었으며 주문 역시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동 오토바이에 앉아 손가락은 꽁꽁 얼어 감각이 사라질 정도였고 휴대폰 화면 불빛은 눈을 찌르듯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집에서는 여전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너무나 서글퍼졌습니다. 분명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지금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견디기 힘들게 느껴집니다. 해고당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해고된 동료를 위로하고 있었는데 결국 오후에 저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봐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는데 오늘 그 일이 제게 닥치고 나니 실감이 나네요. 어젯밤은 날씨가 몹시 춥고 몸이 얼어붙을 것처럼 추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밤 8시에서 9시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쓰레기통이 줄지어 놓인 곳 앞에서 한 분이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옷차림이 매우 단정하셨고 겉모습만 보면 결코 쓰레기통을 뒤지실 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쓰레기통 옆에서 한참을 망설이며 서성이다가 결국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고 한편으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중 그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더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이 마주친 뒤에는 마음이 더 미어지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여성분들의 진입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약 70만 명에 달하는 여성이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배달업 자체도 경기가 좋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른 업종들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는 남성들조차 가정을 책임지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금은 일위안을 버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장사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 하얀 죽 한 그릇에 포플러 잎을 양념에 찍어 먹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실업 물결, 폐업 물결, 임금 체불 항의 등의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민심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현재 중국에서 기업들의 연쇄 도산과 외자 기업들의 공장 철수가 이미 대규모 실업과 임금 체불을 초래했고 여기에 중공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하청 민중들이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소진을 거치며 한때 중산층이었던 많은 가정들의 경제 상황은 이미 생존의 한계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노숙하고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생존의 출구가 완전히 막히는 순간 향후 집단 항의 사태는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그 여파는 농촌 지역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중공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분석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중국 사회의 체계적 붕괴 과정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 붕괴와 사회 붕괴는 결국 중공의 통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 강제 수용, 종교 관련 문제, 장래 문화 개혁 등의 사안이 잇따라 민심의 분노를 촉발하며 관련 사항의 저항 사건이 전년도보다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중공은 드물게 농공민들의 대규모 기항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악화된 상태이며 청년들은 높아지는 취업 문턱과 각종 대출 상환 압박에 동시에 시달리고 있어 민간의 불만과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요. 정작 고기 한 점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고기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돈을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한 건가요? 최근 고통을 미화하는 움직임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 고난을 미화하는 일이 한때는 일부 사람들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사람들도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미화해봤자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올해 실물 경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 저는 서안시 북댁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서안 시내 한복판, 중심 상권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줄지어 늘어선 오프라인 매장들이 전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 건물 전체가 전부 공실 상태입니다. 단 한 세대도 임대되지 않았고 저기 보이는 건물은 사실상 미완공 상태, 부도가 난 건물로 보입니다. 이곳은 성도 시내 중심입니다. 지금의 상업 환경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 한 장면만으로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시장에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이래서야 장사가 되겠냐고요. 성도가 일선도시인데 벌써 이렇게까지 한산해진 걸까요? 춘희로 대고리 건설로를 비롯해 인기 있는 10대 도심촌을 둘러본 영상이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실감한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며 많은 공감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운데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최근 들어 분명히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여러 집단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압력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무질서하고 정체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계신가요? 2026년은 청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된 걸까요? 진정한 붕괴는 천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끊겨버리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 자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지만 그 모든 장부는 결국 한 번에 정산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갑작스러움은 사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청산의 과정이 마침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하늘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악당들, 인신매매범들, 극악무도한 자들, 장기 밀매업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하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본토의 한 시민은 공산당은 악행을 거듭하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중공은 이 민족을 파괴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중국 대륙이 하루빨리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더 이상 오랜 시간 참고 견디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 하루빨리 중공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공의 폭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중국인 스스로의 힘에 달려있다. 스스로 깨어나고 스스로 싸워야 한다. 아무리 잔혹한 정권이라 해도 결국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며 국민의 저항과 봉기를 이겨내지 못한다라며 중국 국민들이 단결하여 하루빨리 중공의 폭정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중공국의 체제가 바뀌는 날도 머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